왕자를 제물로 바치는 게지. 그가 너였어? 대군을 저리 만든 이가? 제목 그림자 왕자. 어릴 적 영인대군은 매일 아침 대비의 거처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곤 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어머니의 옆얼굴을 보기 위해, 단 한마디 인사를 듣기 위해. 하지만 대비는 한 번도 그 아이에게 먼저 웃어준 적이 없었다. 전하의 얼굴 보기도 바쁜데 그 애는 왜 저리 들러붙는지 모르겠어요. 한상궁이 내뱉은 말이 그대로 귀를 때렸다. 대비는 그저 가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직접 돌보는 왕의 어린 시절 옷고름을 정리했다. 영인대군은 그것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멀찍이 떨어져 선 채 그는 한 번도 무릎 위에 안겨본 적이 없었다. 열이 펄펄 끓어도 물 한 모금 떠주는 이 없었고, 밤에 꿈을 꾸다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저 궁인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고 사라질 뿐이었다. 그마저도 대비가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며. 왕이 된 이복형은 항상 침착했고 예의 바른 말씨로 그를 대했지만 그 속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모두가 말없이 그를 외롭게 만들었다. 그 외로움은 자라서 분노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귀신들은 그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었다. 한밤중 중궁전 후원의 우물가. 영인대군은 홀로 우물 앞에 서 있었다. 달빛이 차게 내려앉은 물 위에 한때 여종이었던 오김이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우물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우물가의 돌기둥을 짚었다. 이따금 머릿속을 긁는 듯 들려오는 비명소리. 오김이 목소리였다. 기억 속 오김은 조용히 웃던 여인이었지만 그 웃음이 마지막 날엔 울음으로 바뀌었다. 나를 왜 그 눈으로 봤지? 영인대군은 물끄러미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저 손으로 오김이 뺨을 때렸고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녀가 우물 속으로 사라지도록 내버려뒀다. 아무도 모르게. 그는 안다. 누구도 자신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란 걸. 대비는 늘 그의 죄를 덮어줬고 궁인들은 무서워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 죄는 결국 밤마다 그를 덮쳐왔다. 그러나 그는 용서를 구할 줄 몰랐다. 아니, 구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약자의 목이라 배웠다. 그날도 그는 우물 앞에서 또다시 외쳤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왕이 될 수 없다고.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하잖아. 그때였다. 뒤에서 낡은 삿갓을 쓴 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쪽 다리가 없는 외다리기. 검은 도롱이 아래로 물에 젖은 천이 질질 끌리고 있었고 그의 삿갓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반쯤 문드러진 흑빛 살결이었다. 그는 절뚝이며 다가왔다. 그 입으로 살려달란 말은 안 하냐. 그럼 한쪽 다리쯤은 내가 빌려줄 수도 있는데. 영인대군은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귀신은 매번 상상 속 존재였지만 이번엔 분명했다. 그는 눈앞의 존재가 현실임을 느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외다리기는 삿갓을 쓱 젖히며 말했다. 드러난 눈동자는 비정상적으로 컸고 한쪽은 이미 썩어 비어 있었다. 그 애, 내 죄를 씹고 또 씹어 지금도 이 우물에 남아있다. 너, 그 목소리 안 들리냐? 내가 잠들면 우물 안에서 부르는 그 목소리. 그건 죄값이다. 영인대군은 입술을 깨물었다. 두려움과 분노, 모욕감이 얽히며 눈이 붉게 물들었다. 왜 자꾸 내 죄를 들춰내려 해? 넌 도대체 뭐지? 외다리기는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난 병든 집에 들러 썩은 다리를 대신 가져가는 귀신이다. 내 마음에도 병이 들었잖냐. 그러니 와 본 거지. 내 대신 벌을 받을 사람도 이제는 없을 테니. 영인대군은 돌연 우물가에 놓인 버려진 향초를 걷어찼다. 닥쳐. 다들 날 보고 귀신 보듯 하잖아. 그렇다면 진짜 귀신이 돼주지. 그는 붉은 한삼을 뽑아 우물가에 던졌다. 그 안에는 팔척기를 부를 수 있는 금사가 감겨 있었다. 풍산에게 몰래 얻은 것이었다. 그 순간
우물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물이 끓어오르고 짙은 안개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외다리기는 마지막으로 낮게 중얼거렸다. 이젠 돌아올 수 없을 거다, 왕자. 내 그림자는 이제 사람의 것이 아니야. 영인대군은 물러서며 눈을 떴다. 어둠 속 여전히 자기를 향해 손짓하는 여종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를 끌어당기려는 듯 낮고 축축한 기운이 발목을 휘감았다. 그는 잠시 숨을 삼켰다. 그리고 또렷하게 중얼거렸다. 왕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귀신들의 왕이 되어주마. 그의 눈빛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영인대군은 다시 우물 앞에 섰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달빛 아래 3명의 형체가 그를 에워쌌다. 반쯤 무너진 얼굴의 외다리기, 물방울 소리를 따라온 수살기 오김,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아직 형체를 다 드러내지 않은 막돌이었다. 왜 모였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영인대군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외다리기가 삿간 너머로 웃음을 흘렸다. 모르진 않지. 내 죄에 우리가 깃든 이상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수살기 오김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뜨겁고 무거운 원한이 담겨 있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영인대군은 땅에 무언가를 뿌렸다. 붉은 금사, 그리고 풍산에게서 얻은 검은 부적이었다. 내가 잘못된 거라면 이 세상도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날 짓밟고 무시한 이 나라, 이 궁궐, 그 위선자들, 그 모두를 무너뜨릴 거다. 그의 말에 수살귀 오김이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복수의 기운이 그녀의 형체를 또렷하게 만들었다. 영인대군은 그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 그림자를 다오. 나의 왕국은 피와 죄로 세워질지라도 진실 하나는 담길 것이다. 그 순간 외다리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한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고 그의 숨결이 순간 허공에 멎었다. 좋다. 우리가 너를 따르겠다. 그림자 왕자여. 그리고 우물 안에서 또 다른 형체 하나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따르는 망령들의 왕이 탄생하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거래 후원, 이정의 침전과 가장 가까운 회랑 근처, 형체를 알 수 없는 짙은 그림자 셋이 천천히 기어들고 있었다. 외다리기는 벽과 기둥을 타고 음습한 속도로 움직였다. 그가 머무는 곳엔 곧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병이 돌았다. 지금도 회랑 끝 작은 방의 궁녀가 이불 속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막돌은 후원 연못을 기어 올라왔다. 축축한 발자국이 돌길 위에 끈적하게 남았다. 지나가던 궁인 하나가 그 자리를 밟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은 듯한 공포에 휘감겨 쓰러졌다. 그리고 마지막 수살기 오김은 아무 말 없이 중궁전 후원 우물 위를 맴돌았다. 그녀의 시선은 하나뿐이었다. 한때 자신을 외면했던 중전의 궁인 오상궁. 오상궁은 한밤중 우물로 물을 뜨러 나왔다가 우물 안에서 울리는 묘한 물소리에 고개를 기울였다. 오김? 그 순간 그녀의 발 아래에서 물결이 요동치며 얼음장 같은 손이 뻗어나왔다. 오상궁은 혼비백산의 뒤로 넘어졌고 우물가에 뿌려진 붉은 금사 한 자락이 그녀의 치맛자락에 얽혀 흘렀다. 그 모든 것을 회랑 너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영인대군. 그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외다리기에게 신호를 보냈다. 귀신들은 한 번도 주인이라 부를 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 궁은 이제 나의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멀리 왕의 침전이 자리 한쪽 회랑 기둥이 미세하게 울렸다. 팔척기가 그 기척을 느끼고 있었다. 이정은 침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뒤척이고 있었다. 한동안 가라앉았던 원자의 광증이 다시 고개를 들 것만 같은 불안감이 그를 옥죄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문 너머로 김응순 상선이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전하, 걸 후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궁인들이 이유 없이 병을 앓고 어떤 자는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모두 같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이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김근후를 불렀다. 내금이를 후원해 보내라. 그 무엇이든 궐안에서 다시 귀신이 들끓는다면 이번엔 용서하지 않겠다. 한편 여리는 내불산에서 돌아오는 길목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경기석이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다. 강철이도 그 떨림에 눈을 가늘게 떴다. 궐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어. 예전보다 더 깊고 더 음침한 기운이다. 여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팔척기가 아니야. 이건 다른 망령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야. 귀신들 사이에 새로운 중심이 생긴 거야. 강철이는 조용히 속삭였다. 영인대군, 그 녀석이 움직였군. 여리는 강철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더 깊은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우린 늦기 전에 돌아가야 해. 이젠 귀신들조차 누굴 따르는지를 고르기 시작했어. 강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인간일지도 모르지.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궐을 향하고 있었다. 사랑받지 못한 소녀는 결국 그림자 속에서 왕이 되길 원했다. 왕좌를 향한 그 손길, 이번엔 피와 망령으로 뒤덮인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